오늘은 헬스장에 와서 헬린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첫 번째, 보호대는 필요 없습니다. 요새 헬스장 가면 거의 다 풀 보호대 하고 있더라고요. 무릎이나 어깨나 팔꿈치나 그 부위가 아프다고 해서 보호대로 보호할 게 아니고 오히려 강화를 시켜줘서 재활 운동 쪽을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우리가 큰 근육 운동들을 하면서 협력근이 같이 발달을 해야 나중에 전체적으로 몸이 안 아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호대를 차는 부위에 대해서는 협력근들이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아픈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이 생기고, 스트랩을 예시로 들면 악력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제 스트랩을 하는 건데, 우리 몸무게만큼은 등 근육으로 원래 들 수 있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. 근데 그 이상의 무게를 들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때 대해서 스트랩을 사용해야지, 처음부터 스트랩을 사용하게 되면 전완근이 같이 발달을 안 하기 때문에 그때 대해서는 스트랩을 껴도 그 무게를 못 들게 돼 있어요. 허리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복근하고 허리가 코어 근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쿼트나 뭐 데드리프트 하면서 같이 발달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거기에다 허리를 잠가 놓으면 협력근들이 작용을 못 하기 때문에 오히려 풀면 통증이 오히려 올 수가 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무게는 안 차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무릎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더 차실 필요가 없는데, 무릎은 우리가 계속 움직이는 근육이기 때문에 가벼운 무게로 해서 자주 움직여줘야지, 우리가 무거운 무게를 든다고 해서 무릎 보호대를 차고 시작을 하시면은 그 부위가 더 발달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아프다고 자꾸 차시는 것 같은데, 그건 자세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정상 자세로 하면 무릎이 아플 리가 없거든요. 하지만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고중량을 이제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, 선수들도 관절을 최대한 사용을 안 하면서 운동을 하려고 하거든요. 거의 최고 무게에서만 하거나 오히려 사용 안 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. 그러므로 보호대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. 두 번째, 제발 고중량 치지 마세요. 자극을 못 느껴서 고중량을 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우리가 맨몸으로 해도 자극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무게를 무겁게 해서 자극을 느끼는 건 관절에 밖에 힘이 안 갑니다. 그래서 관절들이 안 좋아지시고 보호대를 차게 되고 악효과가 계속 나게 돼 있거든요. 스쿼트 무게 많이 친다고 하체 좋은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. 선수들 같은 경우에 무거운 무게를 들더라도 근육을 잘 잡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극이 오고 무게가 거기 들어가는 거거든요. 자세부터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하지만 중량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. 운동 교과서에 8회에서 12회 정도의 개수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무게를 들고 할 수 있는 자극이 근육을 잘 잡고 할 수 있는 개수거든요. 근데 내가 8개에서 12개 했어 이러고 끝내시는 분들이 많은데, 최선을 다해서 8개에서 12개를 해야 됩니다. 거기에서 중량을 계속 하시는 게 좋은 거고요. 내가 개수를 했는데 12개가 넘어가면 무게를 점차 올리시는 게 좋고, 8개를 못하게 되시면 무게를 낮춰주시는 게 좋고, 이런 식으로 무게 설정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. 그러므로 무게 욕심을 크게 내시지 마시고 자극에 집중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. 세 번째, 운동 루틴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. 효과적으로 자극을 주려고 운동 루틴들을 짜시는데, 우리 올림피아 선수들의 운동 루틴을 다 따라하는데 왜 몸은 다 틀릴까요? 만약에 가슴 운동을 예를 들면 벤치프레스만 해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 전체에 이제 자극을 느낄 수 있거든요. 뭐부터 먼저 하고 뭐부터 먼저 한다고 해서 가슴이 더 발달되진 않아요. 그냥 그날 가슴에 자극을 잘 주었느냐 말았느냐 이 차이지. 그래도 운동 루틴이 중요한 경우는 처음에 내가 운동할 부위에 혈액을 몰아준 다음에 무게가 들어갔을 때 근육 자체가 피로감을 훨씬 잘 느끼겠죠. 그날 운동이 잘 됐다는 이야기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부터 운동 루틴을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. 네 번째, 3대 500에 집착하지 마세요. 파워리프팅이나 크로스핏 선수들이나 무게에 집착하는 거지, 실질적인 보디빌딩 선수들은 무게에 크게 집착을 하지 않아요. 늘리려고는 하지만 그렇게 온 몸을 쓰면서 무게를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.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무게를 많이 들면 몸이 좋아야 되는데 안 좋은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. 우리가 순간적으로 힘을 쓰기 위해서는 다 관절을 쓰게 돼 있어요. 근데 우리 헬스 보디빌딩은 해당 타겟에 근육에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완전 틀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3대 500에 집착하지 마세요. 실제 보디빌더들도 만나면 그런 걸 안 물어봐요. 마지막 다섯 번째, 제발 운동 모르면서 서로 가르쳐 주지 좀 마세요. 보면 둘 다 자세가 안 좋은데 누가 누굴 가르쳐 주는지 옆에서 보면 아주 답답합니다. 실제로 스쿼트 보조도 해주고 데드리프트 보조도 해주고 팔굽혀펴기 보조도 해주더라고요. 가동 범위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무게만 많이 넣고 서로 보조하고 있는 거 보면 너무 재밌더라고요. 운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. 사랑을 책으로 배우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. 운동을 처음 하신다면 전문적인 선수나 경험이 많은 지도자들한테 가서 한 번쯤 배워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그리고 가르쳐 주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보통 3개월 정도 열심히 하시다가 안 나오시는
나오시는 분들이 허다한데 나중에 나와서 물어보면 다 어깨가 아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치프레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벤치프레스 무게를 가슴으로 안 들고 어깨로 들어버리니까 어깨가 다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책만 보지 말고 유튜브만 보지 말고 전문가에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저도 헬린이었던 시절이 있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부상 이런 걸 당하면서 이 몸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시행과 부상 착오를 안 겪으려면 경험 있는 지도자한테 가서 배우는 게 낫지 않나. 왜냐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돈 주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 비용이 절대 아깝지 않을 겁니다. 오늘도 운동 부상 조심하시고 열심히 하시고요. 지금까지 이 선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